자, 인구 130만 명 중에 한 명을 모셨습니다. 발트 3국 중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에서 온 마리엘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ere, minu nimi on Mariel, ma olen pärit Eestist ja ma elan Koreas.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에서 온 마리엘이라고 하고요. 네, 한국에 살고 있어요. 네, 아오. 맞아요. 오, 다 알아들으시네요? 왠지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한다고 네. 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뒤에 원래 다른 곳에 있는데 여기 배치한 거예요. 많이 키우죠. 예. 네. 자연 느낌으로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배치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마리엘 씨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냥 마리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그냥 운영하고 있어요. 마리엘, 맞아. 네, 제 채널 보시면 자연을 좋아해서 또 그리고 등산이 취미거든요. 좀 환경 보호에도 관심이 많아서 등산하면서 플로깅 하고 있어요. 소개할 때 마리엘 씨가 나는 에스토니아에서 왔다 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이 에스토니아 어디예요? 뭐 이런 거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에스토니아를 에스파냐로 에스파냐. 잘못 듣기도 하고 아니면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네, 나라랑 모든 나라를 그냥. 에티오피아, 에스파냐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느낌으로는 그 북유럽 사람들은 언어 능력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북유럽 사람들은 일단 영어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네. 보통 뭐 3개국어, 4개국어씩 네. 하더라고요. 마리엘 씨도 또 다른 언어 할 줄 아는 언어가 있을까요? 진짜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에스토니아까지. 대학교 다녔을 때 이제 중국 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3년 동안 중국어도 배웠어요. 한자 이런 것도 좀 알고 사실 지금 취미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일본어? 그리고 사실 러시아어는 학교에서 필수로 배웠어요. 아, 그래요? 거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런 쉬운 표현들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아니 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면서요?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도 한 거잖아요. 에스토니아에서 사실 최초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였어요. 인기네요. 네. 네, 제 1회 2015년이었거든요. 근데 저기 참가자 한 10명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어 독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종학당도 없었고 어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 거의 없었어요. 이런 기회 생기면 당연히 나가고 1등 해버렸어요. 와, 1등. 그러면 상 같은 거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이제 한국에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아, 비행기 값도 네, 내주고? 비행기 값 다 내주고 공짜 여행. 아주 재밌었죠. 그때 당시에 완전 약간 꿈이 이루어진 거죠. 과거지만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마리엘 씨가 처음에 서울이 아닌 경상도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경북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6개월 한 학기 동안. 대구에? 네, 대구 맞습니다. 사투리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아마 이제 서울에 오래 살다 오래 보니까 살아서. 그 약간 표준어로 바뀐 것 같지만 조금 약간 경상도 억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그 사투리 엄청 세죠. 사람들 쓰는 그 사투리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마리엘 씨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어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한국어의 매력이 저는 뭔가 한국말은 엄청 풍부한 언어라고 생각해요. 풍부하죠. 네네. 어휘도 그렇죠. 그 의성어 같은 거 많잖아요. 아, 맞아. 뭐 아삭아삭 파삭파삭 이런 것들 모락모락. 에스토니아어로 잘 없어요. 그쵸. 프랑스어 있어요. 네, 없어요. 없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의성어를 안다는 것도 진짜. 신기한 것 같고 느낌 자체가 되게 감정 표현을 하기에 너무 좋은 언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에스토니아는 약간 톤이 계속 같아요.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잘 안 해요. 오히려 좀 목소리가 좀 낮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뭔가 표현하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어는 이제 뭐 모든 표현을 되게 열렬적으로 네네네네. 하잖아요. 사랑 표현도 뭐 화날 때도 맞습니다. 되게 감정 표현도 네네. 많고.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매력. 생각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오늘은 마리엘 씨가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뭐 기본적인 정보부터 갑시다. 에스토니아가 어느 위치에 네. 있는 나라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발트 3국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나라고요. 수도는 달린입니다. 북쪽에 핀란드가 위치하고 있어요. 네. 동쪽으로는 러시아 있고 그리고 밑에는 라트비아. 그 나라 크기는 약간 한반도에 비교해서 진짜 절반이에요. 남한의 절반이에요. 절반이구나. 그 유로 쓰죠? 네, 에스토니아도 유로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크론이었어요. 그러네. 아마 2010년쯤에 그때쯤에 이제 유로로 바뀌었군요. 네. 에스토니아 주식이 궁금해요. 뭐 먹고 살아요? 다른 주변 나라와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감자는 먹고 감자랑 빵 종류도 많이 다양하죠. 호밀, 특히 호밀빵이 호밀빵. 에스토니아를 대표하는 빵이죠. 뭐 대표적인 진짜 가정식은 뭐예요? 삶은 감자, 돼지고기, 소시지, 그 야채를 끓여서 많이 먹기도 해요. 간단해요. 에스토니아 음식 너무 간단한 것 간단한 것 같아요. 유제품도 엄청 다양해요. 커드가 뭔지 커드. 아시죠? 그럼요. 컬도 에스토니아에서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고 우유 맛도 좀 다르죠. 그 한국과 공통점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아마 하나가 이 두 나라가 IT 강국이다 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에스토니아가 어떻게 IT 강국이 되었는지. 에스토니아가 이제 독립하고 나서 바로 그 IT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법이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 에스토니아에서 이런 법을 낸 거고 또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가 스카이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프가 지금은 미국이 인수하긴 했지만 최초로 만든 사람이 에스토니아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점점 더 이제 이 IT 쪽으로 발전을 하다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 기술도 많이 발전됐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사실 최초로 구축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정부랑 여러 가지 기관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모든 뭐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에스토니아에서 만든 거죠. 투표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면서요? 투표까지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게 된 거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투표를 했어요. 온라인. 온라인으로. 뭐 은행 업무부터 뭐 의료 서비스 많이 편리해진 거죠. 이런 업무들도. 몇 년 전에 에스토니아 은행 오랜만에 가봤는데 직원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은행 가서 볼 업무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편리하게 다 되니까 이런 거 좀 편리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아마 지금은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을 거예요. 우리가 늦었다, 프랑스가. 그래. 이게 뭐 한국에서는 인터넷 뱅킹 너무 자연스럽게 하긴 하는데 모든 나라는 그렇진 않거든요. 프랑스는 상상하지 못해요. 아직이요? 돈 보낼 때 이틀, 3일 걸려요. 인터넷도 빨라요? 인터넷도 빠르죠. 아마 한국이랑 그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군요. 북유럽 교육이 유명하잖아요. 우선 뭐 무상이고 에스토니아도 매한가지죠. 에스토니아도 공짜예요. 대학교도 무료예요. 대학원까지 사실 무료로 다닐 수 있어요. 저 에스토니아 교육이 또 그 좀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코딩 교육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코딩을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코딩을.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코딩 수업은 따로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로봇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스토니아는 수학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했지만 그 국제 대회가 있어요. 수학 대회. 거기서 지난 몇 년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좀 되게 좋은 성과를 많이 얻었어요. 북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스웨덴 게이트가 있었고 그 유명한 핀란드 버스 정류장 1m 간격으로 이렇게 버스 기다리는 거. 에스토니아도 약간 좀 개인주의 성격이 좀 강한지 궁금해요. 개인주의 그런 성격이 확실히 강해요. 근데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적어서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리두기 안 해도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거리두기 돼요. 자연스러운 거리두기. 진짜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되게
특히 이제 수도 그 탈린 나가면은 그냥 들판이고 숲이고. 안 그래도 뭐 사람들은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보니까 개인주의 성격은 아무래도 그냥 형성되어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어떤 면에서 좀 나타나는지. 저희도 뭐 스몰 토크를 거의 안 하죠. 사람들 좀 조용하고 조용하고. 또 약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누가 싸우거나 막 다툼이 이제 일어나면 사람들이 잘 나서지 않아요. 그 약간 방관자 되는 느낌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약간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면 개입을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지만 네. 긍정적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안하다 느낄 수도 있겠네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러면 눈치는 없겠네요. 네, 눈치라는 게 이런 개념이 없죠. 음. 개념이 잘 없는 거죠. 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네, 한국보다 음.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한국만큼. 아니 그 에스토니아 사람들끼리 쓰는 단톡방이 있다고 맞습니다. 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몇 명 정도 되나요? 정확히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기 단톡방에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명. 그 단톡방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무지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냥 아무 대화 안 해요. 네, 그냥 있어요. 그냥. 아 그냥 있어요. 그 방은 있는데 네, 마지막 네. 대화가 사실- 2021년. 대사콘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아. 그래서 몇 명이 대답하고 나머지는 그냥 읽히고. 그 숫자가 이제 하나씩 네, 하나씩. 네, 숫자 이제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잘 참여를 안 해요 대화에. 네. 아 약간 에스토니아 사람 성격이 확실히 나타나네. 저희도 그 프랑스인들끼리 불랑서 향후회라고 우리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맛있는 빵집 아니면 오히려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긴 빵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 주로 대화가 빵 사진 공유해요. 스웨덴 또는 핀란드 지리적으로 이제 가깝다 그쵸. 보니까 심지어 뭐 이렇게 핀란드까지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배를 타고 왕래 많이 하더라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네네, 헬싱키로. 약간 한국으로 치면 울진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게 비쌀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 핀란드 사람들이 배를 타가지고 에스토니아 가서 술도 사간다면서요? 근데 요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물가가 너무 비싸졌어요. 아, 에스토니아가? 네. 심지어 저는 작년에 스웨덴 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 물가가 에스토니아보다 싸요. 오. 그런데 에스토니아의 임금은 스웨덴만큼 높지 않아요. 그러면 핀란드로 이제 많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나요? 네네네. 많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근데 이때까지는 저는 비자 문제 때문에 핀란드로 갔어요. 왜냐면 주 핀란드 한국 대사관이 에스토니아를 대표해요. 에스토니아에 한국 대사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비자 받으려면 에스토니아에서 핀란드까지 가서 이렇게 핀란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가서 비자 받는 거였군요. 저도 몇 번 그렇게 했어요. 드디어 에스토니아에 한국 대사관이 생길 거예요. 올해. 오, 에스토니아에? 네. 오, 되게 뭔가 기쁜 것 같아요. 네, 한국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에스토니아 대사관. 한 2년 됐어요. 그 에스토니아 역사 보니까 지배를 많이 당했더라고요. 지배를 아주 많이 당했어요. 네. 다른 유럽 국가들과 사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덴마크, 독일, 스웨덴, 러시아 네, 많은 나라들의 지배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꽤 길었죠. 이제 지배당한 기간이 지금 현대 에스토니아 정체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악감정이 있는 나라는 아마 러시아가 가장 소련 때문에 가장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마음이 더 크고 사실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역사예요. 그런 역사니까 네. 잘 모르는데 일단 부모님 네네네. 세대 혹은 뭐 네네. 이제 할머니 네네. 할아버지 그쵸. 세대는 그런 감정은 그쵸. 아직도 존재할 수도 네, 있다. 러시아는 바로 이제 옆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지금도 정치적으로 조금 그쵸, 뭐. 많이 예민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독립을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죠. 독립운동도 많이 독립운동도 했어요. 있어요. 노래 혁명으로도 유명하거든요. 에스토니아 사람들 노래로 독립을 했다.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면 발트 체인이 있는데 국경 따라 손을 잡고 이제 독립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의지, 강한 의지, 성실함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약간 좀 한국과 약간 그러게요. 네, 비슷한 면이 약간, 있네요. 네. 소련으로부터 이제 독립국가 된지 그러면 맞습니다. 1991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에스토니아가 그냥 발트 삼국 독립국. 다 독립이 됐죠. 핀란드와는 이제 가장 그런 형제 아무래도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 유사한 점이 많아서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에스토니아어는 이제 핀란드어랑 완전 다른 거죠. 핀란드어와 아주 비슷해요. 같은 어족이에요. 많이 느낌이 비슷하고 사실 단어들도 똑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바다는 메리라고 하거든요. 핀란드어도 똑같고요. 에스토니아어로도 똑같아요. 이런 단어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러시아와 완전 전혀 달라요. 라트비아는 이제 역사적으로 아픈 역사가 같아서 서로 그런 마음을 좀 공유하니까 라트비아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마리엘 씨 유튜브 채널 보니까 뭐 산도 자주 가고 뭐 플로깅도 하고 자연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이랑 이렇게 좀 가까이 살다 보니까 약간 그냥 답제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연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자연을 아끼고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사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항상 그런 자연과의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옛적부터 또 지금까지 사실 민간요법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뭐 이런 허브를 직접 채취해서 아플 때 뭐 차 마시거나 네, 그런 것도 많아요. 사실 약국만 가도 에스토니아 허브들 그 약국에도 팔아요. 그런 민간요법 아직까지 좀 잘 쓰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World Cleanup Day 아세요?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쓰레기 줍기 행사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왠지 에스토니아일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게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때도 그 행사에 참여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에스토니아 가면 어떤 풍경을 볼 수 있는지. 네, 일단 탈리는 무조건 올드타운 코스가 필수. 중세시대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진짜 시간 여행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또 반대쪽에는 되게 좀 현대적이고 그런 느낌의 신도시 느낌도 좀 있어요. 나라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네. 한국은 뭐 물론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빨리빨리 또는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정이 많다 네.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프랑스는 뭐 자유분방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에스토니아 사람들 혹은 뭐 에스토니아 사회의 특징이 어떻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지 좀 어렵네요. 한마디로 정하기 너무 복잡한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나라 영향도 이제 지배도 당했고 그냥 북유럽 나라라고 하기에도 뭔가 애매한 게 있잖아요. 지리학적으로는 북유럽 맞아요. 북유럽이긴 한데 근데 이런 역사 때문에 뭐 러시아의 영향도 좀 받은 거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에스토니아 사람들 일반적으로 되게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마리엘 씨랑 생소한 나라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오늘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항상 뭐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많이 배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에스토니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사실 제가 좀 간략하게 에스토니아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자세하게 에스토니아에 대해도 많은 걸 궁금하시면 제 채널도 한번 눌러오세요.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마리엘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달가. 해달가.